위해서 저 유승민을 선택해서 한번 제대로 부려먹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소득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소신과 양심에 따라 옳은 길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가시밭 길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해 왔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꼭 되고 싶습니다. 네, 각 정당의 경기지사 후보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경기지사 출마 선언하시고 상당히 바쁘시죠? 예, 엄청 바쁩니다. 예.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예. 처음에 출마 선언하기 전에 아마 기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제가 사실은 정계를 아예 떠날지 예. 이런 문제까지 현재 고민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선택은 출마였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저는 어려운, 개인적으로 괴로운 선택을 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경기도지사 선거가 지난 대선 때 경기도에 졌습니다. 네. 많이 졌습니다. 네. 그거를 굉장히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나왔고 또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제가 돼야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이기고 나면 경기도민들을 위해 4년 동안 정말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처음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어쨌든 패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 경기지사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로 먼저 기사화된 게 아니라 당 안팎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먼저 나오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결심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런 형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마 결심을 선언하는 날까지 문자 폭탄을 받으면서 어려우니까 나가라, 당을 위해 희생하라, 그 소리가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좋다. 내가 어려운 지역이니까 내가 나가서 이겨보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처음에 고민의 어떤 하나의 또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난 사실은 정치를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 출신인데 갑자기 대구시장이 아니라 경기지사. 물론 그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상당히 고민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는 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4선 하면서 늘 나라 전체의 문제를 고민해왔고 지난 대선 2번 출마하면서 제가 경기도 곳곳에 안 가본 데가 없고 경기도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아주 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또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경기도 출신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경기도민들께서 경기도 출신이냐 아니냐 그 지역을 따지는 거는 1%가 안 되더라고요. 그 도민들께서는 그걸 생각 안 하시는데 자꾸 경쟁 후보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렇죠. 태어나서 쭉 잘한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 제주 전 지역에 와서 사는 1,400만 용광로 같은 데입니다. 거기서 무슨 지역 연구를 따지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승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경기도는 민생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특히 주택하고 교통은 경기도의 오랜 진짜 어려운 이슈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경제를 제대로 알고 문제 해결을 해본 사람이 출마하는 게 맞다. 경기도민들께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중도층하고 젊은 층을 우리가 마음을 얻어야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누구보다도 청년층, 중도층의 강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말이죠. 그때까지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김은혜 의원이 갑자기 대변인을 그만두고 어쨌든 출마를 선언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여성이어서 어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려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유승민 전 의원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어제 그런 자신감을 나타내는데 말이죠. 그런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아마 당 안팎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 기사들이 또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언론에서 그래 쓰는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선인께서는 민심에서 이기는 후보, 그런 이기는 민심에서 이기는 후보를 당연히 지지할 거라고 보고 또 저는 저 스스로 민심에서 이기는 후보를 우리 당원들도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마 선언한 그날 저녁에 당선인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예. 제가 제가 출마를 오늘 선언했으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전화하셨어요? 예, 먼저 전화를 당선인에게? 해서 예. 당선인한테 제가 오늘 출마 선언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전화 드렸다. 이러니까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저한테 뭐 늘 이래 선배님 이러시는데 선배님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부 뭐 그런 뭐 오해가 있더라도 저는 당선인 생각은 그건 민심이다. 이기는 후보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 보수라고 하는 타이틀, 그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여전히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와중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해서 좀 견제가 많이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벌써 7년 된 이야기고요. 이제는 이 대선도 이겼고 탄핵의 강을 다 건넜고 저는 이제는 특히 우리 경기도에 계시는 당원분들께서는 제일 바라는 게 제발 본선에서 이겨줄 후보가 우리 후보가 돼서 본선에서 이겨야지 이재명 지사 시절의 그 경기도를 완전히 탈바꿈하고 개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원들께서도 저는 이기는 후보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 어떤 과거에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긴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당연히 내가 후보가 경선에서도 이기고 본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본선에서 이기는 후보를 찾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떠한 공약과 정책을 가장 먼저 강조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민생 관련입니다. 네.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수원에 아주대 병원 정류장에서 공공버스를 타고 서울시청에 가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만났다는 기사가 나왔고. 예, 그 만나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교통 문제하고 주택 문제 이야기를 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도에 지금 1, 2, 3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2기, 3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기에 이걸 완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신도시 개발 문제 또 어제 성남의 수정구에 제가 태평 2사동을 갔는데 제가 거기에 진짜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고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지사 해왔던 이 민주당 권력이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을 그대로 두고 말이죠. 그런 걸 봤고 교통도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경기도민들이 제일 원하는 GTX 빨리 조기 완공하는 문제 그거는 새 정부하고 교감이 되는 같이 일할 수 있는 경기지사가 나와야 GTX 지금 ABC 노선 또 당선인 약속하신 DEF 노선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김포 같은 데 가보면 지하철 5호선 연장 가지고 굉장히 원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아주 민생에 아주 정말 천착해서 민생 관련된 그런 공약에 제일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유승민 하면은 경제를 잘 안다. 아마도 또 경제를 공부하셨고 KDI 출신이라고 하는 점이 그게 아마 계속 정치 인생 내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게 저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국방 또 국방도 국방이 열심히 하셨죠. 국방이 8년이나 있었죠. 경기도가 그 두 개가 다 맞물려 있는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말이죠. 경기도에는 모든 게 다 있는데 특히 나라의 두 기둥인 경제와 안보가 있습니다.
우리 뭐 육해 공군 해병대 다 있고요. 제일 안보도 제일 중요한 데고 경제도 경제 산업 이게 과학기술 여기 완전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생각한다면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할 일이 정말 태산과 같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정말 태산같이 많은 곳이 예. 바로 경기도 예. 지사직이다. 근데 경기도가 말이죠. 너무 커서 인구도 제일 많고 이제는 예. 또 경기 북쪽에 있는 분들과 남쪽에 사시는 분들, 예. 경기도 동쪽에 사시는 분들과 서쪽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다 다릅니다. 참 복잡다기한 곳 아닙니까 또? 굉장히 다양한 데고 북쪽을 말씀하시는데 북쪽에 사시는 400만 가까운 주민들, 도민들께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이 규제가 군사시설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온갖 규제가 제일 심한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되면 북쪽은 성장 촉진 권역으로 아예 해가지고 규제를 풀 수 있는 규제는 제가 다 풀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고요. 동쪽, 서쪽, 남쪽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밑에 제일 남쪽에 평택, 안성부터 제일 위에 김포, 파주, 연천까지 그 지역에 맞는 그 다양한 정책들을 도지사로서 어떻게 나갈 거냐. 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정책 역량으로 한번 꼭 경기도를 4년 동안 바르게 깨끗하게 활기차게 해보고 싶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출연하신다고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했더니 예. 유튜브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예. 어떤 질문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바로 좀 예. 볼까요? 김포, 지옥철 등 경기 북서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할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릴까요? 예, 예. 김포 지역철은 제가 지난 대선 때도 직접 가봤고요. 그리고 지금 경전철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지하철 5호선 바로 연장해야 되고 저는 GTX-D 노선을 김부선이다, 김용선이다 그게 아니라 김포에서 하남까지 확실하게 제가 해드려서 우리 김포 서울 서부 지역에 계시는 도민들의 교통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선 후보 경선도 치르셨던 분이어서 뭐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아주 답변을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예,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내 지지 세력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 경선이 걱정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예, 우리 이제 당원 50% 이제 도민 50% 이래 하니까 저희들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원들께서 경기도의 당원들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이 본선에서 이기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 4년을 네. 진짜 이재명 지사 그림자를 지우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뭐 그런 점에서 민심을 이기는 후보를 우리 당원들이 선택해 줄 거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경선이 가까워질수록 본선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주소창 보면서 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질문 예. 여러분들이 많이 주셨는데 말이죠. 아까 마지막 질문이 경기도와 관련된 질문인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질문인지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말이죠. 국민들 빚더미인데 이전이 중요하냐?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게 급하냐? 이게 그런 질문을 좀 받아들여지시는 거죠? 저거는 좀 정치적 현안에 대한 생각을 좀 질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예, 저게 또 예.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네요. 예. 저는 청와대를 인왕산 밑에 그래 두는 것보다는 서울의 또 이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서 대통령이 근무하는 자리 그 자리가 시민들한테 좀 속에 섞여가지고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취임식 이전에 이전하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당선인께서도 너무 이렇게 저거를 뭐 저기에만 매달려서 국정을 소리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전은 방침을 확실하게 하고 새 정부가 저거를 시간을 가지고 저는 추진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 정도 이전하는 문제에 돈이 듭니다. 국민 세금이 드는데 네. 그거는 국민들께서 아마 옮기고 나면 잘 옮겼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하고 오늘 아침 식사 같이 예, 했죠. 같이 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김은혜 의원도 아마 또 오전에 오세훈 시장 만났다, 간담회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기사가 또 예, 나오는데 예. 말이죠. 오세훈 시장하고
어떤 뭐 정책적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오랜 정치적 인연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23년 된 인연이죠. 오세훈 시장은 또 오늘 공천이 확정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예. 어떤 이야기 좀 하셨습니까? 예,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뭐 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히 정치적인 이야기로는 오세훈 시장도 박원순 10년 그 서울시정을 지난 1년 동안 개혁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겠죠. 서울시 내부적으로. 우리 그 서울시의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는 여러 가지 뭐 시민단체나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래, 박원순 10년을 이렇게 다시 개혁하기 위한 자기의 노력, 이런 거를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 주면서 저보고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곳곳에 진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네. 이재명 지사 4년 동안 정말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게 없었는지 확실하게 좀 조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을 해서 제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김은혜 의원과의 경쟁구도 물론 뭐 심재철 의원도 전 의원도 출마 선언하고 다 했습니다만 김은혜 의원과의 경쟁구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말이죠. 김은혜 의원은 어떤 강점이 있다 보시고 아주 아주 뭐 언론인 출신으로서 또 국정 경험도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이번에 당선인 대변인도 하셨고 저는 뭐 경기도 분당 의원으로서 경기도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게 아주 훌륭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또 대선 기간에 상당히 그렇죠. 많이 예. 그래서 공헌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뭐 저는 우리 김은혜 의원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참여하신 거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고 뜨거운 경선을 할수록 저는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민주당의 경쟁 상대가 누가 될지도 아마 그럼요. 상당히 신경 쓰실 것 같은데 예.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출마 선언했고 예.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아마 합당을 하면서 또 추가로 출마 선언 또 대열에 합류를 할 것 같은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우당 경선에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그 여러 방송사에서 김동연 부총리하고 저하고 1대1 토론 같은 거를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계속 지금 그걸 피하거나 연기하고 계신데 그러지 말고 뭐 어느 방송사나 먼저 되는 데 있으면 저는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분하고 경기도의 미래에 대해서 그걸 놓고 한번 뜨거운 토론을 벌려보고 싶습니다. 본선에서 만나면 뭐 그렇게 또 하겠죠. 예, 뭐 안민석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도 또 출마를 선언해서 그렇죠. 추진 의원들이 민주당 경선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민주당 후보들도 저희가 또 모셔서 인터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국정을 운영해 보고 싶었는데 그 꿈은 일단 현재로서는 미완성이에요. 대신에 경제지사에 도전하겠다라고 각오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각오.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의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그런데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경기도민들의 대표로 경기도지사로 선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가려운 문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경기도지사가 꼭 되겠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인터뷰였는데 혹시 이 질문은 좀 어떨까 모르겠는데 보내드리면서 윤석열 당선인도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사면되고 석방이 되고 치료도 다 마치고 이제 대구 사저로 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만난다면 그것도 상당히 기사가 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정치적인 이벤트나 쇼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언젠가 뭐 선거하고 아무 관계 없이 언젠가는 뭐 조용히 만나서 정말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그런 뭐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렇게 기대하고 이번에 이제 사면 받고 퇴원을 하시고 대구 달성에 이렇게 사저에 이제 마련해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이제는 좀 편히 그렇게 좀 사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도 가까웠는데 이제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정치 이런 또 비판을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받으셔서 그거는 저는
늘 소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 따라 꿈속을 가듯 정처없이 걸어가네 걸어만 간다. 네, 일제 강점기에 발표됐던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노차사가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은 왔건만 우리가 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봄조차 빼앗겼다. 이런 일제 강점기 시절 저항시의 대표적인 시죠. 그리고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서름을 딛고 나라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우리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따뜻한 봄날 아무런 걱정 없이 주변의 꽃, 주변의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선열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